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데모를 이제 보시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제 윈칠에 대해서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능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버에서 이제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용량 부담도 줄어들고 보안이나 이제 접근성 이슈도 훨씬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제 윈치를 사용하시면. 그리고 2D와 3D 설계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이제 동기화가 되고 동시에 여러 명이 하나의 작업 파일을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한다고 했을 때 이 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도 작업하고 있는 내용들은 자동으로 이제 잠금 처리를 하고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는 잠금이 이제 해체된 식으로 이 윈치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에 대한 버전 관리를 윈칠로 하실 수가 있고요. 변경되는 시점에 맞춰서 관련 이제 개발자들 혹은 담당자들한테 실시간으로 알림이 가도록 설정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윈치를 사용하시는 이제 고객분들 혹은 이제 팀원분들 간의 협업도 원활하게 이제 이루어질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회사 캐드인 크레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캐드 시스템과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캐드를 사용하고 계시는 이런 타 부서 인원분들 혹은 다른 협력사 인원분들 간도 문제가 없이 원활하게 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BOM 관리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OM 관리는 단순히 이제 부품 리스트를 정리해 놓은 게 아니고 제품의 구성 정보를 중심으로 설계나 생산, 유지 보수까지 전 과정이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핵심 데이터잖아요. 그런데 많은 고객분들이 이런 BOM 데이터를 아직도 엑셀로 관리를 하신다거나 혹은 각 부서별로 편의성에 맞게끔 BOM을 바꿔서 관리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BOM에 어떠한 변경 사항이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이런 내용들이 상호 이제 부서 간에 이제 공유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저희 윈칠은 BOM 관리 기능으로 구조적으로 이제 해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마우스 포인트를 보시면은 톱니바퀴 모양의 부품 객체에 이런 CAD 데이터나 형상 데이터, 문서 데이터 혹은 이제 2D 도면 데이터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묶어가지고 밑에 보시는 이런 BOM 구조로 이제 만들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고요. 굳이 문서를 들어가지 않아도 검토를 할 때 빠르게 검토가 좀 필요한 재질이나 공법, 무게, 비용 같은 그런 정보들을 이 상세 보기 쪽에다가 속성 정보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간편하게 보셔서 빠르게 이제 검토하는데도 네, 이 BOM 관리 기능을 통해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형상을 보고 싶을 때 프로그램에 이제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BOM 구조 쪽에서 내가 보고자 할 단품을 선택을 하거나 하면은 비주얼라이제이션 서비스도 윈칠에서 제공을 하고요. 또 내가 이제 그 전에 이제 작업한 내용과 현재 작업한 내용을 비교할 수 있는 비교 분석 기능도 윈칠에서 제공을 합니다. 네, 간단하게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윈칠 화면으로 넘어왔고요. 왼쪽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프로덕트를 컨테이너해서 지금 생성을 해놓았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BOM 구조를 설정을 해놨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파트를 선택을 하면은 그 파트가 어떤 파트인지 왼쪽에 비주얼라이제이션 화면에서 색 구분으로 표시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굳이 CAD 프로그램이나 다른 뷰어 프로그램을 가서 확인해 볼 필요가 없이 거리 같은 것들도 측정을 하시면서 검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손쉽게 그 BOM 레벨별로 익스펜션 시킨다거나 축소시키실 수도 있고, 또 내가 이제 몇 가지 이제 단품들을 선택을 했는데요. 이 단품, 이 부품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3D 정보나 문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로 다 이 부품 객체에 묶여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런 BOM 구조로 전 데이터를 이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영상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서 데이터 간에 상호 간에 이제 분석을 해보고 싶을 때 이렇게 한 번에 분석하고자 할 데이터를 다중으로 선택을 해서 뷰어에서 멀티 스크린으로 이제 검토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은 BOM을 이 윈치상에서 편집을 하는 거고요. 보통은 CAD 쪽에서 작업한 그 구조물을 윈치를 넣을 때 이러한 이제 BOM 구조가 생기고 이렇게 만드는 방법 외에도 엑셀로 현재 BOM 리스트를 혹은 새로운 BOM 리스트를 만들어서 다시 임포팅을 시켜서 BOM 구조물을 이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사양별로 BOM 리비전을 분석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왼쪽에는 이제 구조물을 볼 수 있는 화면이고 이 밑에 이렇게 어트리뷰트 속성 이제 정보나 유세이지나 비주얼라이제이션 같은 것을 분석할 수 있는 화면을 비교 분석기에서 이제 제공을 합니다. 네, 그 다음은 설계 변경 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하실 때 업무 혼선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모든 부서가 이런 변경 사항을 들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설계 변경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윈칠은 네, 여기 보시는 문제 발생 리포트부터 변경 요청, 변경에 대한 공지, 그리고 최종 결제까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의 워크플로우로 통합해 체계적으로 이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설계 변경 과정 중에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문서가 등록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어떤 관리자가 결제
삭제를 해줘야 된다던가 이런 비즈니스 규칙 같은 것들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변경사항도 실시간으로 팀에게 이제 공유가 되는데 좀 더 전달성을 높이기 위해서 뷰어를 통해 마크업을 추가를 해서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크업이라는 것은 이슈가 발생한 혹은 이제 설계 변경이 필요한 단품 형상에 노트 주기를 기입을 한다거나 색 표시 같은 것들을 남겨서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변경해야 되는지 시각 정보로 남긴 것을 말하겠습니다. 네,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브레이크 시스템을 지금 보고 계신데 이거를 한번 설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윈칠에서 어떤 워크플로우를 구현을 해서 개선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윈칠로 다시 들어왔고요. 문제 발생 리포팅을 담당자가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리포팅 작업을 할 때 이렇게 관련된 문서 같은 것들이나 뷰어를 사용을 해서 이렇게 마크업을 남겨가지고 같이 첨부를 해서 이제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단순 정보만 간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어떠한 이슈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실히 알 수가 있으시겠죠. 네, 그 다음에 이 문제 발생 리포트를 기준으로 설계 변경 요청을 이제 작성을 하신 겁니다.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어떤 객체를 이제 작업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지정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럼 받는 사람은 이게 내가 이 작업물을 가지고 설계 변경을 하면 되겠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이런 과정에서도 지금 보신 것처럼 방금 3D 주석, 그 뷰어로 작업한 마크업 정보 같은 것들을 같이 실어서 지금 보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설계 변경 요청이 완료가 됐고 이거를 유관부서 인원들끼리 이제 검토를 했으면 설계팀장이 공지를 보낸 겁니다. 팀원들한테. 그러니까 뭐 공지를 보낸다는 거는 태스크를 이제 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태스크를 부여한다는 것은 이 객체를 작업해라라고 지정을 하고 밑에 설계자가 내가 그럼 이러한 작업을 했다라고 첨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첨부된 파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설계 변경 작업을 수행을 해준 겁니다. 네, 설계 변경이 완료됐다는 가정하에 다시 체크인을 해서 네, 업데이트 작업을 해주면은 버전이 이제 리비전이 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컴플릿을 해주면은 출도가 된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문서 관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관리도 제품 개발과 유지 보수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 전에 말씀드렸던 BOM 관리 쪽이랑 비슷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BOM 리스트와 제대로 이제 연관을 지어줘서 이 BOM 구조에 맞게끔 문서도 구조화를 시키실 수가 있고요. 문서도 작업하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리비전 될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쌓이게끔 그리고 워크플로우를 지정을 해서 어떤 누군가한테 이제 결제가 되어야지만 출도가 되게끔 메커니즘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윈칠은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프로그램과 바로 연동을 해가지고 윈칠의 데이터를 올리실 수도 있고요. 또 윈도우 운영체제랑도 연결해서 데이터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장 부서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 웨어 뭐 프로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없으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굳이 없이도 저희 윈칠에서 크레어 뷰어를 통해 PDF로 자동 변환된 걸 저희 뷰어로 열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추가로 또한 마크업을 실어서 결제 과정이나 설계 변경 요청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는 기능도 제공을 합니다. 네, 이것도 간단하게 영상을 보여드리고 데모한 거를 이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정 프로젝트 폴더에 들어가니 이렇게 다양한 타입의 문서가 있습니다. 이 타입이 지금 아이콘으로도 충분히 아실 수가 있죠. 어떤 작업 파일인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버전이 어떤 버전인지도 보실 수 있고 현재 이게 출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작업 중인 상태인지도 이 화면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프로그램에서 들어가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썸네일에 마우스만 갖다 대면은 대략적으로 어떤 문서이신지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는 윈칠에서 문서를 넣는 과정을 잠깐 보여드렸고요. 네, 굳이 이렇게 작업하실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윈도우 운영체제와 윈칠을 연결해 주시면요. 여기다가 내가 이제 일반적으로 윈칠을 사용하시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공용 폴더에다 이제 데이터를 올리시잖아요. 그렇게 하시듯이 윈칠과도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파일을 올리고 있는 건데요. 파일을 올리면은 윈칠 화면이 이제 활성화가 되고 이 상태에서 몇 가지 설정만 해주시면은 그 문서 데이터가 윈칠에 바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게끔 구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방법 말고도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제품과 이게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과도 이 윈칠 메뉴를 하나를 여기 탑재를 해서 여기 안에다가 이제 저장을 하면은 바로 이제 윈칠에다 데이터가 올라갈 수 있도록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폴더에서 어떠한 문서를 다 넣으면은 굉장히 이제 관리하기가 복잡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윈칠은 이런 분류 체계 기능 같은 것들도 제공을 합니다. 뭐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서를 BOM 객체와 잘 연결을 해주시면요. 그 문서와 연관되어 있는 그 문서와 연결되어 있는 객체나 혹은 그런 뭐 리포팅 과정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썸네일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저희 뷰어 화면이고요. 제가 아까
어도비 제품 없이도 PDF를 자동으로 이제 변화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동으로 이제 PDF를 생성을 했고, 그것을 이렇게 뷰어에 이제 오픈을 해서 이렇게 마크업 같은 것을 설정해서 주석 정보로 이렇게 저장을 해주면 이 내용을 나중에 문제 발생 리포팅이나 설계 변경 요청서에 같이 첨부를 해서 유건부서가 훨씬 더 잘 알 수 있게끔 보낼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까지 간단하게 그 윈칠 기본 기능에 대해서, OTB 기능에 대해서 PDM 영역만 좀 설명을 드렸고, 이 다음에 이어서 네, 선도 쪽에서 데모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